큰 돈이 어디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가?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 원이에요. 이쪽에서 주요 핵심 투자처가 나오겠구나. 단계적으로 충분히 홍보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40년 만의 위기임에도 오히려 이제 기회인 주식이 있다. 네. 그러면서 초호황기에 정말 10배어까지 가능한 그런 주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랑 이제 제가 또 우리나라의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한 거랑 좀 같은 내용의 주제인데요. 네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얘기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미중 간의 분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다가올 만한 상승 사이클 때 이런 주식들이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의 주식인데, 자, 이런 거를 설명드릴 때는 여러분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뭐가 자꾸 이슈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막대한 자금이, 돈이 어디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할 때 이건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뭘 많이 보냐면 큰 돈이 어디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가,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돈의 물줄기를 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돈의 물줄기에 내가 서 있기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자, 지금 40년 만의 위기 왜 찾아왔느냐? 일단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발이 됐죠. 이게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가장 크게 또 이슈화가 됐던 게 바로 러시아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대표적으로 곡물, 식량과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에너지와 곡물에 대한 공급이 좀 축소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완전 점핑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화두가 됐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40년 만에 위기가 왔다,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 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위기의 순간 때 이러한 곡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또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역발상으로 좀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 시대 탈세계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나와서 한 차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럽은 지금 미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좀 동맹 구조를 견고하게 더 갖춰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은 중국과 중동 쪽과 이런 동맹 구조를 견고하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를 발표하냐?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40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밝힙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화석연료를 수입해 와서 썼던 유럽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되려고 하는 부분이고, 무려 400조 중에서도 300조를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에 정말 많은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사실 태양광 관련주가 한 차례 급등을 또 했어요. 맞아. 왜 했냐면 이거는 또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사실 바이든 집권 이후로 계속해서 이 기후변화, 즉 친환경 쪽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정책적인 부양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내세우고 싶었지만, 상원에서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이를 계속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트럼프 정권 때 풀어놓은 돈이 워낙 많았고, 코로나 때 더 풀었고 해서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데, 이로 인해서 지금 경제까지도 침체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속히 말해 욕이 나오는 거죠. 돈을 더 푼다고? 제정신이야? 진짜 당신 미쳤어?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예요. 자, 이런 상황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계속해서 고수하는 건 뭐예요? 결국 친환경 살리자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 국면, 친환경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확충해서 여기에 인력 충원해가지고 경제 살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러시아, 중국 이쪽으로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쪽, 러시아, 중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어찌 보면은 공공의 적을 배척화하면서 자국민에 대한 자체 생산 기지를 확보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긍정적인 게 또 뭐가 겹쳤냐면 7월 들어서 곡물 가격과 유가 가격이 살포시 좀 안정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맨친 상원 의원이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합의하는 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에 이 친환경 경기 부양안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미국의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 원이에요. 자, 유럽은 400조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한다고 쓴다고 해요. 미국도 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480조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친환경 신재생이 확실하게 큰 돈이 부어지게 되는구나. 이쪽에서 주요 핵심 투자처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태양광을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태양광의 주요 점유율을 누가 확보해 놓고 있냐면요. 중국이 확보해 놓고 있어요. 맞아요. 네. 주요 뭐 원재료라든지 셀 패널 만드는 것들을 전부 다 점유율 8, 90%를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그냥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그냥 대규모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치킨 게임을 펼쳐가지고 대다수의 업체들을 다 죽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대부분 많이 도산한 업체들도 많은데 자 이런 상황에 사실 정말 크게 위기가 처해졌었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그 살아남은 몇몇 기업에 큰 지금 호재 이슈가 뜬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유럽과 미국이 뭐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특히나 태양광 쪽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해준다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고수하는 입장은 뭐냐면 야 하되 러시아, 중국 이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의 그 주요 경기 부양안에 주요 딱 약간 부록 같은 느낌으로 하면서 뭐라고 이제 또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네가 태양광 패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차를 살 때 있어서 보조금도 지원해 줄게. 다만 조건이 있어. 너네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원자재 아니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주요 국가들 미국 우방 국가들이 한 원자재를 비중 40-50% 이상은 채워야지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패널을 쓸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결국 중국 거 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중국에 대한 지금 태양광 비중이 8-90%인데 이걸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대부분의 또 2차 전지 원재료를 특히나 히토류 같은 경우 다 중국에 대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비중을 낮추라는 겁니다. 자체 생산을 하든 아니면 한국 걸 쓰든 일본 걸 쓰든 우방국가 거를 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는 특히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 기댈 곳은 어디냐?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또 대표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막대한 8-90% 점유율을 배척을 한다면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 업체에게 손을 뻗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3사 업체 LG, SK, 삼성 이런 애들이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단에 주요 뭐 양극재, 음극재 등등의 2차전지 밸류 체인 기업들 역시도 새로운 또 기회를 맞아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사실 중국에게 계속 밀려서 성장세가 좀 막혀 있었던 부분, 그래서 사실 쉽사리 투자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장애물이 좀 걷어지고 오히려 활활 좀 타오를 수 있게 하는 지금 자금의 부양책들이 내세워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다가오는 상승장 때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이 국내 기준에서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펠로시 미 국무장관이 뭐 대만 방문한다 하면서 뭐 중국과의 긴장감이 엄청 고조됐었는데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확실히 좀 신재생이라든지 2차전지 네. 이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린다든지 네네. 그런 흐름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번 달만 또 봤을 때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태양광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태양광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 흐름이 단발적이겠느냐?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자금이 아직 뭐 풀어지지도 않았고, 이제 막 자금이 풀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패널을 따오면서 관련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승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태양광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게 대다수의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등 떠밀려 있었던지라 비교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밸류가 좀 쌉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다른 풍력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싸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눌리는 국면에서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 태양광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2차전지는 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특히 바이든이 또 최근에 방한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과의 또 미팅을 하고 갔잖아요. 그때 주요 이제 기업들에게 요구를 했던 게 우리나라, 미국에 좀 공장을 좀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장을 지으면 그만큼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액에 대한 공제 지원을 또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또 윤 정부 역시 마찬가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최대한 좀 기업들아 좀 투자를 해줘라, 이렇게 좀 공장도 좀 지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을 해줄게라는 정책적인 또 발언까지 해줬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들이 또 하반기 때 굉장히 또 대규모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전지 말할 것도 없고요. SK, LG, 그 다음에 삼성까지 하반기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또 2차전지 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셀 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 대표적으로 뭐 LG에너지솔루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LNF, 뭐 최근에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애들만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애들에 비해서 좀 싸면서 하반기 때부터 좀 모멘텀을 띨 수 있을 만한 2차전지 장비주 역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현대에너지솔루션,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나솔루션, 네, 그다음에 맞아요. OCI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사이즈가 큰 그런 기업들이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OCI가 최고의 성장주였거든요. 맞아요. 기억에 나는 게 2011년에 그때 이제 에코프로 BM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때 60만 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중국의 저가산 맞아요. 폴리실리콘 뭐 공급 이슈 나오면서 그때 계속 빠져가지고 정말 10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맞아요. OCI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런 매크로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그 밑에 하방은 좀 견고한 상황이고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많으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인 수혜는 또 하나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커요.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워낙 시장 자체에 좀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총이 큰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엔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수혜주는 하나솔루션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후 관련 법안 통과 이슈가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뭐 약간 일정이 딜레이 되거나 네. 그러면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